네, 그럼 오늘 특별 생방송 4부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무,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지금까지의 시장, 또 앞으로의 시장 이야기 짚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한 달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이었잖아요. 네. 이 이슈가 지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거치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또 FOMC라는 강적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에 안착을 했는데 앞으로 좀 견조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주춤할 거라고 보시는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태진 파트너의 또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시장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2,615.4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주들은 단기간에 상승을 보인 데 따른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 외에 대신에 조선이나 건설, 기계 그리고 리튬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합의를 하면서 불확실성,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지금 금리 인상이 동결 분위기로 흘러가는 분위기 역시 지수 상승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난밤 어제 미증시가 약간 좀 강세를 보이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융당국인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업자에게 이제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도 재무부에서 이제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이는 우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차피 부채 한도 협상 합의가 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순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견고한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로 더 열려있는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두 분 의견이 좀 동일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시장 좀 대응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파트너님들이 주시해서 보시는 좀 시장의 촉매가 있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볼까요?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촉매 뭐라고 보실까요? 최근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증시를 좀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AI 반도체주들의 이슈가 끝난 게 아니고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것처럼 이 반도체주들은 꾸준하게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계속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조선 그리고 건설 부분 이 경기 민감주들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계속해서 전태진 파트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이 몰리고 있다. 6월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의 90%는 세상 사람들의 10%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90%의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10% 아니 그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돈이 몰리고 있다. 6월 주목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락보다는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시장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첫 번째, 세력 매집봉에 주목하자예요. 여러분, 세력 매집봉이 무엇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세력 매집봉들이 나온 종목들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자금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정보력도 많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외인과 기관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외인과 기관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외인과 기관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인 것처럼 이 장수의 스탠스와 포지션을 따라서 같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제가 수요일 저녁 방송에 하는 대박 전국 3부에서 테마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큰 수익을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보시면 한일사료, 남아토건, 야스 총합 32.98%, 약 33% 가까이 되는 수익을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바디텍메드, 고려산업, 휴마시스 총합 25%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 LG전자예요. 키포인트 점점 커지는 전장 사업 그리고 AI 반도체 개발 참전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가구를 이제 사러 갔을 때 와이프하고 삼성이냐 LG냐를 가지고 좀 투닥투닥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죠? 대표적으로 TV나 냉장고와 같은 이런 생활 가전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LG전자는 배터리와 전장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자, 전장 사업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LG전자는 보였었고 그리고 이 자동차,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완성체 시장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 사업도 시장 규모가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장 사업부 내에서 캐나다의 마그나사와 합작 설립한 법인이 매출의 15%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추정이 되고 있어서 향후의 외양 성장 가시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LG전자가 최근에 캐나다 AI 반도체 회사와 이제 반도체 개발을 한다고 밝혔고요. 이 반도체들은 스마트 TV를 포함해서 LG 제품의 최첨단 AI 반도체가 대거 투입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장 부분과 가전 부분 양쪽에서 수익과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LG전자의 사업부별 실적 전망이고요. 단위는 10억 원 단위입니다. 제가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전장 부분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22년 1분기에 1조 8,700억, 그리고 2분기에 2조, 그리고 3분기에도 2조 3천억, 그리고 4분기에 2조 3,900억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3년에도 1분기에 2조 3천억, 그리고 2분기에 2조 6천억, 그리고 3분기에 2조 8천억, 그리고 4분기에 3조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 10조 가까운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 전장 부분과 가전 부분, 이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LG전자는 2020년 기준에 58조, 그리고 21년에 73조, 22년에 83조, 그리고 올해 85조의 매출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이기는 장수와 함께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21년 12월 이후로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초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초 반등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에는 보여주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 매집봉 보이시나요? 이렇게 매집봉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지금도 이 세력 매집봉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매집봉이라고 하더라도 대량이 거래량이 동반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게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지금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LG전자와 같은 계열사죠. LG이노텍입니다. 포인트, 애플 대표 부품주이고 애플카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LG이노텍은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차량용 LED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 부품주라고 아실 거예요. 애플량 비중도 약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이폰의 매출이 늘어나면 LG이노텍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1분기 실적이 좋았을 때 LG이노텍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아이폰 신형이 발표될 예정이고 이 신형 아이폰의 실적과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당연히 LG이노텍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애플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19년 44%에서 작년에 60%, 그리고 4분기 성수기에는 70%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6년 자율주행차가 출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카에서. 자, 최근에 현대에서 미래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비해서 모빌리티, 온돌 컨셉의 특허를 출원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동차가 기계 제품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하게 운송수단이 아닌 거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확장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애플도 동참을 하면서 자율주행차 애플카 출시 전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의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장 부품과 그리고 가전 그리고 핸드폰, 아이폰까지 매출까지 합해진다면 시장에서 주도주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재물을 보게 되시면 2020년 기준으로 9조 5천억 그리고 14조, 15조에 가깝죠. 그리고 19조, 20조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건 2020년에 비해서 올해 예상액이 약 2배 늘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LG이노텍도 역시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와 함께하는 것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트를 볼게요. 22년 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요. 5월 들어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은 20년 9조에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매집봉들이 나와주면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차트를 좀 가까이 볼게요. 보시면
거래량 들어오고 상승을 보여주고 그리고 조정 때 거래량 줄어들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력 매집봉이 나오면서 상승 그리고 밀리지 않고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증시와 업황이 살아난다면 LG 이노텍도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다음 종목 CS 윈드란 종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고요. 그리고 AMPC 보조금 수령 이슈가 있어요. 자, CS 윈드는 풍력 발전 설비 및 제조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해상 풍력을 주력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해상 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도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 본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베트남, 포르투갈, 터키, 중국, 대만 등 해외 타워 생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적으로 지금 시장에 타워를 공급 납품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바이든 정부에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된 기준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태양광 풍력 개발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원하는 조건을 달성하면 보너스 역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구분인데 지금 이 로컬 보너스 컨텐츠 보너스를 받게 되면 이 개발 업체들한테는 단지 개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풍력 수요 확대 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조금인 AMPC를 CS 윈드가 올해부터 받기 시작을 했어요. 추정 금액을 보게 되면 2023년 801억 원, 그리고 24년 1,100억 원, 그리고 25년 1,438억 원에서 2029년 2,75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산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27년을 말 기준으로 이 생산 확대 캐파가 높아지면 현재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과 포르투갈 역시 이 해상 타워 공급 계약이 수주가 확보되고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서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 증설도 완료가 되면 2배 가까운 외형 확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연내 생산 가능한 수주들도 지금 충분히 받아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유럽의 풍력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CS 윈드는 AMPC 보조금을 받는 순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재무제표도 2020년 12월 9,600억에서 2023년 올해 1조 8천억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76억에서 올해 1,577억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CS 윈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같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차트와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종목과 못다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